이제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아마 뭐 해부학을 배웠거나 그랬으면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혹여나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그 어떤 얘기를 좀 들으면서 수업을 못해서 제가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얘기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을 좀 추려봤어요. 제가 추구하는 이번 학기의 목적성은 경락의 주요 흐름과 기혈이라고 하는 순환을 하는데 주요 포인트, 에너지 포인트라고 하는 경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 포인트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또 하나의 접목은 신경을 릴렉스하게 하는 것이 마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 테크닉, 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신경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경락, 경혈의 마사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경계라고 하는 것의 주요 구성도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PPT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니까. 자, 신경계라고 하는 것의 큰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우리 뇌 두개골 안에 있는 뇌와 그 다음에 척추의 추공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척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뇌와 척수를 여러분이 이제 노팅을 하고 계시면 여기다 뇌, 척수 이렇게 써주시면 좋죠. 그래서 뇌와 척수는 뭐다? 중추신경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외부 자극에 대한 것이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어서 저게 파란색이다, 불빛이 세다, 뭐 이런 걸 느끼는 것은 동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뇌에서 반응을 하고 눈을 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딱 쳤어. 그러면 누가 자극을 했네, 나를 쳤네 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와서 척수를 통해 뇌를 갖다가 다시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중추신경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뭐 아시죠? 다음에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빠져나가는 가지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말초신경계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척수에서 이렇게 아주 그 뿌리처럼 잔가지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의 체표면의 끝, 손끝, 발끝 이렇게 다 신경이 다발적으로 쭉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말초신경계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신경계는 크게 어떻게 구분한다? 뇌와 척수인 중추신경계와 나의 체표면까지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하는 말초신경계가 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위험 요소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초신경이 또 정리를 해요. 바로 감각신경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감각신경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손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느끼는 거, 또 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청각, 시각, 뭐 미각, 뭐 음각, 통각 이런 것들이 다 감각신경이 되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운동신경을 얘기해 주게 되고, 이게 이제 체성신경. 여기 체성이라고 하는 게 집중을 하시면 우리 몸 전체에 뻗어 있는 신경이고,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손을 필 것이냐, 주먹이 나갈 것이냐, 내 몸이 이렇게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계의 흐름이, 이것을 체성신경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서 얘기했던 자율신경계. 그래서 앞에는 정말 신경계의 가장 한 구석에 작은 하나의 얘기를 앞에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구조도를 인지하시고 그 안에 왜 자율신경계가 중요한가를 인지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자극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어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멈춘다. 이건
체성신경계가 가능해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내가 멈추고 싶은데 나 안 멈춰요. 계속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계는 무엇이 반응한다라고 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이제 가지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조금 더 여기다가 가지를 쳐서 노트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신경계의 구성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흐름을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신경계라고 하는 거에서 구조물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의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냐, 제가 이 척추라고 하는 기둥을 이렇게, 이거는 측면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경추에 해당하는 척추고요. 여기는 흉추에 해당하는 척추고, 여기는 요추에 해당하는 척추. 그 다음에 여기 꼬리뼈, 여기 천골, 미골이라고 하는 요 부위의 척추를 그림으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집중할 건 뭐냐면 목에 있는 뼈, 경추와 허리에 있는 뼈, 요추는 잘록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해부생리학을 배울 때 반드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경추라고 하는 것. 자, 여기 경추라고 하는 것과 이 요추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만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곡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 척추가 일직선으로 있으면 반드시 병이 와요. 목에 문제가 오고 허리에가 문제가 오고 디스크가 생겨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만곡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경추만곡, 요추만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추만곡은 언제 생기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요만한 한 52 정도 사이즈의 작은 애기였다가 조금 크면서 머리를 이렇게 가누게 되죠. 6개월, 9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서 목을 자꾸 이렇게 들게 되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살짝 잘록하게 들어가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기어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제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나게 되는데 한 돌 전후에서 빠른 애들은 뭐 9개월, 10개월 때도 일어서긴 하는데 그때 잡고 일어서면서 힘을 주게 되는데 이때 딱 허리 쪽이 힘을 받으면 살짝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추만곡은 목을 가누게 되면서 생기는 거고 요추만곡은 일어서서 보행을 시작을 할 때부터 요추만곡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만 생기는 아주 특이한 척추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네 발 달린 그 짐승들이 이렇게 다 기어다니잖아요. 척추동물들이. 여러분이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개들을 자세히 보시면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만이 나타나는 중요한 형태. 그래서 경추만곡과 요추만곡이 있어야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쿵쿵 걸어도 자극이 어떻게 여기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돼서 뇌까지 퉁퉁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등반을 할 때, 등산을 할 때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이 지팡이,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고를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일직선으로 딱 돼 있는 것보다 그 중간에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렇게 잘룩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지팡이들을 쓰시면 쿵쿵 할 때 나의 손목으로 직접적으로 자극이 안 오기 때문에 훨씬 나의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의 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에 대한 모양새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써두세요. 경추만곡, 그 다음에 여기 요추만곡. 이거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경우에 통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뒤에서 본 그림이에요.
여기 앞에서 본 그림은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에 장 내부 쪽으로 이렇게 둥근 쪽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추골이라고 하는 것이 27개가 이렇게 블럭처럼 쭉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 척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둥근 부위, 추체라고 하는 거에 이 둥그런 부위는 몸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나의 내장기관과 만나도 이제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여서 그닥 자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극돌기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이 척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온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골의 그 위치점의 극돌기라고 하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게 특징적인 것 중에 여기 하나 여러분이 인지를 해주시면 여기 천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더 넓은 부채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 8개의 구멍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구멍을 중심으로 8개의 팔요혈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뒷짐을 졌을 때 여기 나의 손이 딱 닿는 이 위치, 여기가 이제 천골이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천골 끝에 팽이의 가장 끝자락 꼭지점 같은 거, 여러분 볼펜 보면 볼펜 심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글씨가 잘 써주잖아요. 그런 형태의 아주 작은 뼈, 요게 이제 미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천골 또는 천추라고 하고 미골 또는 미추라고 한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어떤 모식도로 그린 거예요. 자, 이 척추 안에 지나가는 이 척수를 기점으로 해서 말초신경이 이렇게 뻗어나가죠. 자, 이 말초신경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체성신경, 자율신경이 다 지나가서 이렇게 횡으로 다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고, 요거는 제가 이러한 신경들의 가장 작은 단위 하나의 세포를 한번 인지시켜 드리려고 신경세포를 좀 꺼내봤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라고 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선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런 신경세포들이 하나하나씩 여러 개가 계속 소세지처럼 그냥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척추의 구조와 척수신경의 형태, 여기에서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의 흐름,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척추고, 척추에서 빠져나오는 이 말초신경들. 자, 여기 말초신경들에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흘러가게 되죠. 이 노란 줄기들. 자, 그럼 얘네들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요 사이에 껴있는 뼈들. 바로 이게 척추라고 하는 뼈가 여러 개의 흐름적 요거를 하나의 뼈, 추골이라고 하는 뼈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추골의 형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둥그런, 이 추체라고 하는 이 둥그런 형태가 우리 내장 방향으로 있고, 바로 여기 극돌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 바깥에, 바깥을 향해서 등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요 위치다라고 하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우리 몸의 체표면 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의 이제 오늘의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 인체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혈자리 중에 우리 몸의 중심을 흘러가는 줄기, 인맥이라고 하는 혈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우리 등에서 등의 중심이라고 하는 동맥도 있지만 그 옆에 요거는 방광선이에요. 방광혈자리의 일선에서 극돌기 바로 옆에, 여러분 뼈가 이렇게 극돌기 뼈가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럼 쏙 드는 그 자리가 방광일선이다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고, 그리고 일선의 그림을 딱 보시면 간담, 비위, 소장, 이게 뭐예요? 오장육부의 이름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이 내장기관을 조절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요거를 눌렀을 때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통증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보편적으로 여기 이제 호흡기관, 여기는 소화기관, 우리는 여기는 배설기관, 이런 쪽으로 배설생식기관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크게 우리가 3등분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신경의 줄기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돌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누누이 하지만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내용이 횡으로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중심부에 이 자리를 딱 자극을 해주면 요 안에 복모혈 쪽으로 연결이 되고 안에 내장에도 자극을 주면서 문제성을 해결해주는 주요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경절도 여러분이 같이 인지를 하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오장육부를 다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12개의 정경맥들을 얘기하면서 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한번 신장의 병증에 대해서 나타나는 위치와 증상을 조금 캐치를 해봤어요. 바로 신장이라고 하는 우리 콩팥, 신장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주먹을 딱 쥐면 주먹이 이렇게 요추 한 3번에서 5번 사이로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신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가 여기에서 이제 신수, 방방석 이런 쪽에 이제 혈이 있어요. 여기를 자극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게 체절신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바로 여기에서 통증이 온다는 거죠. 여기에 통증이 오면 이 동통부에 이렇게 자극을 하면 바로 요 라인에서 또 자극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케어하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허리가 이쪽이 되게 아픈데요. 그러면 한의사가 여기 침을 직접 안 넣고 여기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혈자리와 신경절의 그 맥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손으로 이용한 수기관리 테크닉을 어떻게 병행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 바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자 이제 다시 이제 경혈, 기혈의 흐름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 자 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반드시 기운이 통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이런 표현은 서로 기의 교류가 일어난다는 표현이고 그 기를 느끼기 위해서 제가 한 단계를 이제 좀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있으면 내가 느끼는 게 뭐야? 손이 따뜻하다, 차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쌀 기를 느끼기 위해서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살짝 한 10cm 정도 떼어놓고 가만히 무념무상으로 머리를 비우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계셔보세요. 그러면 손바닥과 손바닥에서 뭔가 쩌릿쩌릿하게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기가 좋은 거예요. 기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때요?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뭔가 끌어당겼다. 이렇게 수축되는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돌려보세요.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통통 튀면서. 바로 이런 기가 흘러가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느 곳에서 흘러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락이 흐르는 위치를 보면 음경락, 양경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라 그랬죠? 음이고 여기는 양이에요. 자 이렇게 음장은 이제 쉽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몸을 이렇게 나눴을 때 남좌 여우 기억하십니까? 남은 좌, 여는 우. 이게 뭐예요?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배꼽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중선을 쫙 나눴을 때는 바로 오른쪽이 음이고 왼쪽이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배꼽을 이렇게 잘랐을 때는 횡으로 우리가 잘랐을 때는 배꼽 위는 양이고 배꼽 아래는 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여기 이 밑에서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음경락은 밑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이런 표현은, 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 쪽 아래는 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찬 기운이죠. 찬 기운은 물을 연상을 하면 되는데, 물은 어떻게 돼요? 쭈루룩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찬 기운이 이렇게 아래로만 계속 흐른다. 어때요? 발이 차죠. 손이 차죠. 그럼 다시 음의 기운이 잘 돌려면 정상적인 음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 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경락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로 흘러가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배꼽 일은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의 기운은 불을 연상하시라고 그랬고, 불은 어때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얼굴이 뜨거워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에 뭐라 그러죠? 온몸에 뒤집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열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열을 받으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게 누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얼굴에 열증의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얼굴을 보고 여드름이 있다, 음양의 기류가 안 된다라는 첫 번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경락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양의 기운이 위로만 가면 안 되죠.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올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음경락은 아래에서 위로, 여기 양경락은 위에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음양의 기류가 잘 이루어지는 거고요. 손발이 따뜻한 거예요. 음은 따로 올라가고 양은 따로 내려간다. 이게 저는 주로 표현하는 게 따로국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음의 기운이라고 해서 찬 기운이 다 그냥 밑으로만 가고, 뜨겁다고 하는 양의 기운이 위로만 간다면 내 몸은 항상 냉하고 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른 기운의 흐름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물은 아래로 흘렀지만 음의 경락은 어떻게 된다? 밑에서 위로 간다. 불은 뜨거워서 위로 활활 타오르지만 어떻게? 양의 기운, 양경락은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게 바른 기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위아래 이제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음경락, 양경락에서는 팔다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 특히 팔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흐름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쪽, 바깥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음경락과 양경락을 설명할 때 해부학적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서양학적으로 얘기하는 해부학적 자세는 이렇게 돼요. 손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손바닥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피는 게 해부학적 자세고, 경락학적 자세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음경락이라고 하는 흐름이 팔 안쪽에서 이렇게 하면 위치를 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팔 이게 안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몸 안쪽이죠. 이 몸을 향한 이쪽이 안쪽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쪽이 바깥쪽이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팔다리의 안쪽으로 흐르는 게 음경락이에요. 그 다음에 양경락은 바깥쪽으로 흐른다. 다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안쪽으로 흐르는 거,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음경락, 여기는 양경락.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에 바깥에라고 하는 표현은 다리는 인지하기가 편한데, 팔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 안, 밖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에서의 위치점, 손끝이 위쪽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팔다리의 음경락, 양경락을 우리가 표현할 때 태음, 걸음, 소음 표현하고 태양, 소음, 아니 이제 음을 얘기했으니까 양을 얘기하면은 태양, 양명, 또 뭐가 있죠? 소양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위치점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몸의 위치점을 이제 지금 이렇게 팔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팔다리의 음경락과 양경락을 얘기할 때 요 안쪽에 이게 바깥쪽이죠. 그죠?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게 소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수소음 심경 뭐 이런 표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하얀 손이 이쪽은 이제 대장경락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은 태음이라고 표현해주고 정중앙 쪽으로 하는 것은 벌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바깥쪽 이렇게 하면 이쪽이 내 쪽이죠. 태음, 소음, 벌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각 장부에 대한 이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워밍업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음양을 하면 이쪽이 음이고 여기 바깥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 위가 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음에 해당하는 태음과 걸음과 소음을 얘기했다면 이 바깥쪽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서도 태양, 그 다음에 소양, 양명 이걸 얘기해 주게 되죠. 그래서 안쪽으로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안쪽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양명이 되고 여기 정중앙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소양,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만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할 때 위치점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가서 설명해 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 자세 여기는 이렇게 간다. 여기가 아니다, 바뀌다. 요것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아마 초반부에 이제 얘기했던 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기 바깥에 우리가 완전히 책 펴면 피부, 근육 요런 쪽에는 경락이 흘러가요. 그래서 외부에는 경락의 흐름을 얘기해 준다면 여기는 장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순 한글로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뱃속의 알맹이에서 저는 이제 배알, 장부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바로 요것을 이렇게 횡으로 자른 그림이에요. 이렇게 횡으로 잘라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이 나의 장부가 되는 거고 이 바깥이 체표면, 피부, 근육 이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등 쪽 여기가 양이라고 했죠. 여기 복부, 배 쪽은 우리가 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등에 제일 큰 양이 있죠. 바깥 표면에. 그래서 태양경, 족태양 방광하면은 제일 바깥 표면 쪽으로 두는 경락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경이라는 거는 등 바깥쪽. 그러면 양의 반대가 음이잖아요. 그 안에는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반대, 음과 양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장 쪽으로 가까운 거죠. 음이. 자, 그러면 복부 쪽으로 가면 양경이라고 하는 양명이라고 하는 그 경락의 흐름은 복부에서 이제 바깥쪽. 그럼 그 안쪽으로 태음경이 있죠. 그래서 음 중에 가장 큰 음이 이 복부의 태음이에요. 양 중에 가장 큰 것은 등 쪽의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측면으로 흘러가는 경락의 줄기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래서 측면에 흘러가는 거 하면 벌음과 소양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음과 소양, 음은 무조건 내장 안쪽으로 가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벌음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소양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아마 좀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고 나의 몸을 짚어가면서 인지를 하시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태양, 소음, 소양,
뭐 이런 건 다 인지를 하실 텐데 거름과 양명은 조금 낯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양자만 들어가면 양에 해당하는 거, 음이 들어가면 음에 해당하는 이런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여러분이 오장육부와 가깝게 흘러가는 경락의 흐름, 그 다음에 체표면 쪽으로 흘러가는 경락의 흐름, 요거를 인지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렸고, 여기서 안과 박, 편리 관계 이렇게도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모르시겠으면 언제든지 저하고 톡이든 뭐 여러분 사이트에서 댓글을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음양의 분류를 아까 이제 등, 배, 양,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 음양은 만물의 발생의 근본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음양도 발생해서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먼저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게 발생이잖아요. 그죠? 태어났어요. 더 뒤로 간다면 엄마 아빠가 합궁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가 형성된 그 시기에는 발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작이 돼서 자, 이 세상에 나와서 성장 연기를 거치죠. 보통 20대에서 30대, 40대가 가장 최장의 활동 곡선을 간다라고 하면 이제 50대, 60대는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으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곡선을 얘기한다면 만물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의 기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낯선 애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있고 태음이 있고 거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클 태자가 써서 태가 들어가는 건 가장 크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집중해 보시면 여기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가 발생하는 때, 그래서 기운이 음의 기운이 가장 작은 때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점점 커지죠. 그러면 음의 기운이 가장 큰 때는 우리 태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돼요. 가장 왕성한 음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왕성한 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왕성함의 극치가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있죠. 그래서 점점 소멸하는 기운이 꺼져가는 기운 하면 벌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소음에서 시작해서 태음으로 왕성하게 번창하고 꽃을 피웠다가 점점 시들어지는 게 벌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태극권에서 파란색을 우리가 찬 기운으로 인지하시고 이것을 음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태극기에 있는 태극권.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 크고 왕성해졌다가 다시. 그래서 흐름은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금이 커졌다가 커짐이 작아지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을 얘기해 준다면 양은 소양, 태양, 양명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죠. 그래서 소양은 양의 기운이 조금 막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는 어디냐?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의 기운이 왕성하면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이 있죠. 그건 우리가 양명. 그래서 양기가 소멸할 때는 양명이다라고. 결국은 양명과 거름을 보시면 어때요?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양명과 거름의 위치점, 여기 몸에서 가장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양의 기운이 있긴 있잖아요. 그늘이지만. 그래서 이 양명의 기운이 가장 적은 양의 기운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름이라고 하는 그 음은 우리가 위치점의 양쪽 측면에서 음의 기운이 가장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의 기류는 서로 승하고 사멸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권을 그리는 이유는 기운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돼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진다. 물질의 변화, 만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음약의 원론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커지면 어디에선가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6개의 용어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혈 반응점의 경로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6개의 음량의 용어들이 각각의 우리 오장육부의 흐름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 수태음 폐경, 수소음 신경, 수거름 심포경, 수양명 대장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이거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은 아셨죠? 여기 손이 나왔죠? 손 숫자. 그래서 수가 들어가는, 손, 팔 쪽에 지나가는 애들이다. 경락선의 흐름을 인지할 수가 있을 거고, 수태양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이 이렇게 뻗쳐가지고 양에 해당하는 이 바깥쪽이 태양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 지나가는 거네. 이렇게 인지하도록 옛 어른들이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꾸 하면서 인지가 될 거예요.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론을 아시면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12개의 경락은 전신을 흘러가는데 반응점의 시작과 끝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아마 중간고사나 그 이상 중간중간에 아마 시험을 본다면 시작과 끝의 혈점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알아야 흐름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네, 여기서 하나 이제 먼저 하고 가면 우리가 수태음 폐경이라는 거 얘기한다면 손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 이렇게 하면 태음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의 기운을 조절하는 게. 자, 그럼 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자리를 외우라고 하면 여기 중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흘러가서 우리 이 엄지손가락 요 방향에서 소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부, 소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렇게 인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보법을 한다면 이렇게 쓸어줘야 되는 거고, 사법을 한다면 이렇게 쓸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조금 인지가 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럼 발을 얘기할게요. 발은 양을 얘기했을 때 내측이 음이고 바깥측이 양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지하셨고, 여기서 족이 붙으면 이 경락의 흐름은 다리를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과 끝점이. 그래서 태음, 족태음 비경하면 우리 비장의 기운을 다스리는 경락의 줄기가 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다리 내측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나중에 12경맥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족, 양명, 위경 같은 경우에는 양명이 안쪽이 나요. 여기 이 복부에서 바깥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족, 양명, 위경은 위장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발가락.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여태로 얘기해 주게 되거든요. 자, 여태에서 우리로 보시면 이쪽 중앙에 이 흐름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 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눈 밑에 승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의 위치는 승읍부터 시작해서 승읍 400까지 여러분 외우시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만 잘 눌러줘도 눈이 맑아지면서 위장의 시작점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여태로 흘러가게 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자꾸 보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 양명의 위치 여기다라고 하면 위경이 일로 지나가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경혈 반응점의 흐름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 이제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면 인맥은 마트림자. 우리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임자라고 하죠. 안에 있는 아내 임자라는 표현을 서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마트림자에서 인체의 앞면 중앙에 있는 여기서 흘러가는 자리인 인맥이다 라고 표현해 주게 되고, 동맥은 인체의 뒤에요. 이 뒷면 등에서 정중앙을 흘러가는데, 이 왜 독이라고 해서 감독할 때 독을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동맥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우리 오장육부를 감독을 해요. 그래서 인맥과 동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12정경맥에다가 플러스 인맥과 동맥의 14개의 줄기의 흐름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반응의 경로를 이제 얘기하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게 둘 다 얼굴을 지나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인맥은 어떻게 지나가냐면 여러분이 바지 지퍼선의 끝자락, 보통 치골결합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정중앙 라인을 쭉 가서 목 중앙을 따서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승장 요 혈자리를 쭉 가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여기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자, 장강혈이라고 하는 이 동맥의 시작점에서 쭉 해가지고 머리의 중앙선을 따라서 코 중앙 콧등을 따라서 여기에서 끝나요. 실은 요기혈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우리 이 위에 잇몸에 그 아가미처럼 살짝 얇은 고게 이제 은교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서, 은교라고 하는 혈자리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인맥에 끝나는 자리와 동맥에 끝나는 자리를 연결하려면 여러분이 그 혓바닥을 첫장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여러분이 혀를 이렇게 하면 입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허한 사람들은 입이 벌려지는 게 얘 기운이 이렇게 잘 맞닿아서 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을 다물고 가급적이면 혓바닥을 입천장에다 대고 있으면 인맥과 동맥의 기운이 돌아요. 그러면 나의 건강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도요, 입천장에다 혀를 탁 대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얼굴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 나머지 손발을 지나가는 것은 시작과 끝죠. 요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더 정확하게 배우시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무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길게 배워야 될 첫 번째 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는 비장, 다음에 심장, 그 다음 소장. 자, 여기까지 외워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한꺼번에 다 열었는데,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집중해 볼까요? 폐, 대, 위, 비, 심, 소. 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4시간 동안 각 장부에 2시간씩 기운이 흘러가요. 그래서 폐의 기운이 좋은 시간은 언제인지, 대장의 기운이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이건 이제 유주 방향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흐름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반복합니다. 폐, 대, 위, 비, 심, 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소장까지 가면, 소장에서는 그 다음 기운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방광,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심포, 삼초. 심포, 삼초는 보이지 않는 장부라고 했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 그 다음에 간. 그래서 여러분은 폐, 대, 위, 비, 심, 소, 당, 신, 심포, 삼초, 담, 간, 이렇게 12개의 장부가 기혈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폐경에서 이렇게 가슴에서 손으로 가요. 그렇죠? 그럼 손에서 다른 데로 활짝 이렇게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손에서 어디가 손으로 가요. 그래서 대장은 손에서 시작이 돼서 얼굴로 끝나요. 그 다음에 위장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대장의 영양점에서 끝나면 여기 아까 얘기했죠? 승읍이라는 얼굴에 여기 눈 밑 여기서 시작이 돼서 가슴 중앙에 여기 양면경 아까 얘기했던 거 쭉 해서 우리 여태 발가락 두 번째에서 끝나요. 발에서 끝났죠? 그럼 비경은 어떻게 되느냐?
엄지발가락 내측을 해서 얘도 발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발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로 오느냐? 가슴에서 끝나죠. 그럼 심장은 어떻게 되느냐? 가슴에. 자, 여기서 비장이 끝나면 심장의 시작점 여기 애과 극천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흐름은 이렇게 간다고 했죠. 예부학적 자세는 손을 위로 편자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에서 끝나죠. 소장은 어떻게 되느냐? 손에서 시작이 돼서 쭉 외부 양경 쪽을 쭉 타고 올라서 이렇게 귀 쪽, 그러니까 얼굴 쪽에서 끝나요. 자, 그러면 소장에서 얼굴 끝났잖아요. 방광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얼굴에서 시작된 것이 다시 얼굴에서, 방광도 이제 얼굴에서 시작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명혈부터 해가지고 쭉 따라서 등줄기의 방광 1선, 2선 이렇게 두 줄기가 나눠지죠. 그래서 방광에서는 특이할 게 뭐냐면 12개의 혈자리 중에서 가장 100개가 넘는 가장 크게 많은 혈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광 1선, 방광 2선 지나서 어디에요? 발, 새끼발가락에서 끝나요. 발에서 끝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심장으로 넘어가면 심장의 기운은 어디? 발바닥, 용천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용천에서 시작이 된 게 어디서 끝나냐? 가슴에서 끝나죠. 우리가 유부 또는 수부혈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가슴에서 끝나고 심포경은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의 기운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가슴에서 우리 천지열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시작해서 손에서 연결되죠. 자, 3초는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손에서 시작이 돼서 얘도 바로 얼굴에서 끝나요. 자, 3초경. 3초경 얼굴에서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쓸개라고 하는 것의 기운의 흐름은 어디서? 또 얼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얼굴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분 몸의 이 측면을 쭉 타고 어디는 다리, 발로 끝난다. 간은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엄지 쪽에서 발에서 또 시작이 돼서 가슴으로 끝나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12개의 장부의 주요 혈자리만 외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주요 혈 플러스 나머지 혈자리는 몰라도 좋은데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흐름. 어떻게? 자,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다리로, 발로, 발에서 다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시 손으로, 손에서 다시 얼굴로, 얼굴에서 다시 발로. 이렇게 흐름이 계속 돌고 돌아서 24시간 동안 흘러간다는 12개의 장부가 24시간 흘러간다는 얘기는 한 장부당 기가 도는 게 2바퀴를 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해를 해 보시라고 먼저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여러분이 정리를 해 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